이제 그 산수세 계산을 볼 거야. 산수세 계산을 보게 되면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되는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들이 있어. 왜냐면 이 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 법인세 세율이 지금 9%, 19% 이런 것들이 1년 기준이란 말이야. 12개월 기준. 그런데 사업연도가 3개월인 법인도 있거든. 그 SPC 같은 특수목적 법인, 유동화자산 특수목적 법인들은 3개월짜리도 있어. 사업연도가 6개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세율을 다 적용을 해주면 사업연도를 짧게 갖고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월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돼.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12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다시 사업연도 월수를 이제 12로 다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는 이제 사업연도를 다시 재계산해서 1년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지. 세율, 납부월세, 산수세액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리고 1개월 미만은 이제 사업연도 월수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고 있어. 우리 그 1개월 미만일 때 이거를 절사해 버리는 거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법인의 임원이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그때만 이제 1개월 미만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절사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고 있어. 그래서 딱 하루만 하더라도 그거는 1개월로 보는 거지. 그래서 법인세 계산 문제 할 때, 이제 계산을 할 때 3년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해. 여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이 있어.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과세표준하고 뭐 세율하고 이비소하고 하는 것들은 그 해당 사업의 고유 사업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이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들이 막 있잖아. 근데 개인들한테 엄청 엄격하단 말이야. 그래서 법인들이 막 부동산을 구입을 해. 근데 법인들은 돈이 많잖아. 일반적인 개인들보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이제 부동산을 샀을 때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과세를 하지 않으면 법인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평과세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법에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계산을 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다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해서 납부를 산출세 계산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특정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는 거야. 보통 이중과세를 안 하는데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제재사항이 좀 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들도 이제 중과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과세법인은 내국, 외국, 영리, 비영리 다 불문하고 모두 과세를 하는 거야. 과세 대상을 보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별장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읍면에 있는 법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 부속토지 포함해서
이것들은 제외하고 국내 소재하는 주택 및 별장은 20%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은 이제 40% 세율 적용을 해. 중과세에다가 추가 중과세까지 하는 거지. 중중과세 하는 거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야. 뭐 제조업인 회사가 논이 왜 필요하겠어? 과수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10%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 미등기 자산은 똑같이 이제 주택이나 별장처럼 40% 세율을 적용을 해. 그래서 주택 이런 거, 별장도 집이잖아. 다만 이제 그 지방세에서 얘기하는 별장에 그게 있어. 우리는 고급 뭐 주택 이러면 이제 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들, 그거는 이제 별장으로 보는 거야. 뭐 고가이든 저가이든, 뭐 고가이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든, 다만 이제 읍면 뭐 이런 농어촌 주택 제외하고. 그래서 주택과 관련해서 좀 제재사항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주택이나 별장이라 그러면 20% 하는데, 미등기 자산은 40%고 비사업용 토지는 10%, 미등기 자산은 40% 한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법에서 하라는 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중과세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이것도 20% 세율이에요. 어쨌든 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다 세율이 높다. 그런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별장, 뭐 비사업용 토지, 이거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았을 때야.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인가 보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데, 이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했어. 왜냐면 그 금융위기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명박 MB 정권은 알다시피 그 기업가가 이제 대통령이 된 때였기 때문에 시장부터 했지만, 원래 태생은 이제 거의 그 사업가지, 기업가였지.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뭐 현대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가 출신, 뭐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이제 부양을 이제 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야. 이때 이제 주택이나 뭔가를 샀던 사람들은 혜택을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법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때 취득한 거, 딱 3년에 걸쳐서 취득한 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있는 그게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 이거를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근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직접 경작한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법에 정한 환지 처분 등 법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소득, 어쩔 수 없이 생긴. 파산 선고는 회사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지.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처분을 해서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직접 경작한 농지, 농지를 갖고 있는 법인들이 있겠지. 이거를 이제 교환을 했을 때 발생한 소득은 직접 경작한 거는 비과세를 하는 거고, 환지 처분 이제 수용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서 이제 다른 땅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제
땅을 교환, 뭐 다른 땅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발생한 소득이 있다. 어쨌든 교환도 A 땅에서 B 땅으로 이제 이걸 바꾸는 건데, 어쨌든 이게 처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게 돼. 얘는 이제 취득이 되는 거겠지. 교환이지만 얘는 처분, 얘는 교환. 그러면서 어쨌든 이것도 양도소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 하는 거고, 계산구조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을 해. 이거는 이제 세법상 장부가액이야.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이 나오는데, 우리 개인 양도소득세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양도가액은 똑같아. 그런데 법인은 장부를 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는 비용이 다 들어가지. 양도 비용이라는 것도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 그래서 따로 이제 양도소득, 개인 양도소득세 할 때는 양도 비용을 차감을 해주는데, 법인에서는 양도 비용을 별도로 차감을 하지 않아. 이미 장부가액에는 그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양도소득, 개인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고, 자본적 지출 차감을 하고, 양도 비용도 차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을 하면 이제 양도소득이 나오고, 이거에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지. 아까 이제 10%, 20%, 40%가 있었는데 10%는 토지, 미사업용 토지였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거는 20%였고, 토지는 이제 10%, 주택과 관련된 거는 권리도 포함을 해서 20%였고, 미등기 자산은 그게 뭐든지 간에 40%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지. 귀속 시기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이제 법인은 장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나올 거고, 인도일, 이 부동산을 인도를 해줬어. 등기 전에 인도를 해줄 수 있으니까. 또는 이걸 먼저 사용하게끔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이거 4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이제 귀속 시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똑같아. 그래서 이건 이제 장기 할부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 부동산에 한해서. 그리고 예약 매출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 매출을, 이거를 사겠다, 팔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 그 계약 당사자들 간에. 그래서 이거를 예약하겠다라고 하는 예약 매출이 있었으면, 이게 이제 예약한 날짜가 있고 언제 양도를 하겠다 하는, 해당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날짜가 있을 거야.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계약일에 양도한 것으로 이제 보는 거지. 이 귀속 시기를 이게 명확하게 해줘야, 안 그러면 조정을 할 거니까, 이 예약 매출에 대해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 중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주택을 보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 제공기간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아.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짧은 기간에 하는 거는 이제 과세를 하는데, 10년 이상 썼어. 10년 이상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런 것들은 실제 뭐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직원 복지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거는 이런 거지. 어떤 회사가 돈을 빌려줬어. 다른 회사에다가. 근데 그 회사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당권을 실행을 해버린 거야. 저당권 실행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취득을 해버렸어. 그리고 채권 변제라고 하면은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거를 그 돈을 없애고 대신 이제 이 주택을 내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가져온 주택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된 거니까 이것도 부동산 투자로 보기는 그렇다 해가지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는 거고, 또 그 밖에 법에 열거된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개인한테 적용되는 거고, 정확한 명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둘 이상의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하나의 자산에서 양도차산이 발생하는 경우 통산 순서가 있어. 통산. 그러니까 한 회계 사업연도에 2개 이상을 양도를 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 차손이 생긴 거지. 샀을 때 취득했을 때보다 더 싸게 판 경우야. 그랬을 때는 양도 차손 발생 자산과 같은 세율 적용 자산에서 공제를 해주고, 1순위가, 2순위는 이제 다른 세율 적용 자산에서 공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지. 아까 토지는 10%였고 미등기 자산이 아닌 토지는 10%고 주택은 20%였어. 그런데 20%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난 거야. 양도 차손이 생긴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하고 10%짜리가 있었는데 요거를 같은 세율이 아니잖아. 그럼 같은 세율이면 이거는 그냥 공제하면 되는데 세율이 달라. 그랬을 때는 이제 우선 그게 같은 세율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그게 없으면 세율이 다른 곳에서 이제 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1차 통산, 2차 통산이 있는 거지. 먼저는 같은 세율, 결손이 양도 차산이 났을 때, 그래서 다른 자산이 팔았는데 거기는 양도 차익이 생긴 거지. 그랬을 때 세율이 같은 거면 같은 세율, 주택을 팔아서 이제 주택이었으면 이제 같은 세율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세율을 갖고 있는 양도 자산에 대해서 통산을 할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 나는 게 얘는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뭐 0을 만들기도 하는데 얘는 이 마이너스 난 거를 다른 자산에서 이제 마이너스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통산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볼 건데, 이거는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법인세야. 그래서 이거는 조특법의 100의 32조에 조특법 100조의 32 여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취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거야. 기업은 돈이 많지, 개인들보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갖고 있지 말고 이 개인들한테 그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하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쨌든 돈이 도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고, 이거는 대기업 위주야. 그래서
적용 대상 법인의 기업소득 중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미환류 소득의 20%를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게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거지. 이거는 2025년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이고 3-2 그리고 차기완료 적립금을 적용을 할 때는 2027년 12월 31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이야.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축소했는데 보면은 이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기업 법인에 속하는 법인을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법인일까?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보는데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산총액이 5조 이상이야. 5조 이상이 되려면 대기업이겠지. 그렇게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이 자산총액이 국내 총생산액 GDP겠지? GDP의 그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집단, 그냥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자. 됐고 그냥 대기업이야. 우리 법인세법도 힘든데 뭐 독점규제법 이거까지 보려니까 더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5조 이상이면 자산총액 5조 이상이면 대기업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미완료 소득 또는 초과완료액의 계산 및 적용을 보면 계산은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완료 소득이라고 하고, 이게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완료액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소득이 있어. 기업소득에다가 70%를 곱해. 거기에다가 차감을 해야 되는데, 투자액 더하기 임금 증가액 더하기 특정 출연금 곱하기 3. 특정 출연금을 이제 3 곱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감을 하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업소득의 15%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투자액은 제외하고 똑같이 이제 임금 증가액에다가 특정 출연금을 곱해서 3 이렇게 해서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유리한 방법으로 하겠지? 그런데 유리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그 법인세법에서는 뭔가 선택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몇 년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 기업소득에서 70% 적용을 해서 뭐 차감하고 했던 거, 그거는 3년 동안 계속 써야 되는 거야. 3년.
그래서 3년이 그러니까 3년 지금 24년도 거 법인세 신고를 25년 3월에 할 때 24년도부터 내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24, 25, 26 이렇게 이제 3년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기업소득의 15%를 했다 그러면 1년만 하는 거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완료 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완료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기업소득이라는 게 뭔가를 보면 기업소득은 일반 법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국세,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넣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 송금산입액 넣고 투자액 적용받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산입액 넣고 이걸 다 더해. 여기까지 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 차감을 하는 건데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그리고 이익준비금,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 이월분수금이 있으면 그것도 차감하고, 특례기부금 등 일반 기부금 한도초과 송금물산입액 이것도 차감하고, 단기 입금한 사는 뭘 차감하는 게 많아. 그리고 SPC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배당소득 공제 규정에 따른 배당금액 모두 차감을 하고, 차감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요게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차감하고 더하고 차감을 해서 나온 게 이제 기업소득이야. 아이고, 이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 취지만 알면 될 것 같아.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완전 대기업 한정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조특법에서 하는 거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보통 기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용 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이제 이 기한이 다 도래가 되잖아. 그럼 계속 또 2월 시켜. 계속 2월 시켜. 그런 것들이 있고 2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도 있지만 2월도 많이 시키고 있어. 조특법에 적용되는 것들은. 그래서 신고납부는 이렇게 계산이 이런 계산이 됐어. 그러면 이 세액 계산은 또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 완료 적립금이 없는 경우 그러면 곱하기 단기 미완료 소득에서 2월 된 초과 완료액을 빼고 차기 완료 적립금을 빼고 거기에 20%를 하는 거고,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 완료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또 기업과 니은을 더하는데 차기 완료 적립금에서 단기 초과 완료액을 차감한 거에 20% 하고, 이게 기억이야. 그리고 단기 미완료 소득에서 2월 된 초과 완료액을 차감하고 차기 완료 적립금을 차감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한 거, 이 두 개를 이제 더한 게 이제 세액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우리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하라는 거야. 다만 이제 연결 과세표준 세액 신고하는 경우에는 4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또 사후관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내국법인이 법에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투자액 공제로 인해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된다. 우리 아까 이자 상당액은 10만분의 22였거든. 8점 몇 프로 정도 되는 8% 정도에 해당하는 또 이자를 가산해서 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거는 몇 년 있다 하기 때문에 세액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지. 대기업이니까. 그래서 투자액 이거를
투자의 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 이랬을 때는 엄청 큰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기타가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완료 적립금을 적립해서 미완료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두 개 사업연도 내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대기업이 안 됐더라도 그때까지는 내라는 거. 그래서 투자액이 보면은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그 중에 이제 중고 금융 리스 외에 리스 자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 리스로 이제 어떤 자산 취득한 거는 제외한다라는 거지. 중고품하고 금융 리스는 어쨌든 돈 주고 소유가 이제 해당 회사의 것으로 되는 건데, 운용 자산 거는 사용 수익만 이 회사에서 하는 거지, 자산의 소유권은 그 리스 회사에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로 보고 투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 뭐 항공기, 기기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보는 건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투자자산을 보는 건데, 토지에 대한 거는 투자액이라고 안 보는 거. 투자액,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토지는 그러니까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 그치? 건물 지으려면은 인건 거기에 자재도 들어가고, 또 뭐 또 들어갔냐?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 노동력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기계장치도 만들려면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 인건 노력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원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토지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땅값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왜 토지는 뺄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제 해주는 취지, 투자액으로 넣는 취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계 자산, 그러니까 기업의 그 자산을 이제 가계하고 이제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 증가에 보면은 뭐 상시 근로자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그리고 단기 정규직 전원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임금 증가액으로 보는 거고. 상시 근로자에는 임원, 그리고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런 것들은 또 제외하고 있어. 순수하게 직원 고용해라라는 거야. 그리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도 고용을 하고, 그리고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정규직에 대한 그 혜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추징이 된다 그랬잖아. 추징이. 그래서 투자자산, 3번이 투자를 한 그 자산,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샀어. 근데 요거를 2년이 취득하고 나서 2년이 되기 전에 이 자산을 대여하거나 처분하거나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추징하게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또 그냥 뭐 대여하고 처분했다고 해가지고 또 2년 지나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또 다 추징하는 건 아니고, 또 추징 제외 사유가 있어. 그래서 현물술자 합병, 분할합병, 사업 전환, 사업의 승계로 인해서 당해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업의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거나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한 그런 경우에 이제 현물출자, 합병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현물출자는 어떤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니까 투자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좋은 일한 거, 국가 지자체에 이제 기부하고 이런 것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무상양도, 좋은 일 하는 거지. 자산을 공짜로 주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대여하는 것도 어떤 사업장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임대료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거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천재지변, 화재 이렇게 멸실, 파손돼서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23년도 이제 개정 신설됐어. 그리고 업종 특성 감안해서 기획 저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제 추징을 하지 않는다. 아까 이자 상당액은 10만 분의 20이고, 이거는 어떤 거나 다 똑같아. 법인세에서 이제 가산세 계산을 할 때 지연납부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자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지연납부 가산세를 보통 이걸로 똑같이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합병 또는 분할 경우에는 이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미완료소득하고 또는 이제 초과완료액이 있으면 이거를 승계할 수 있어. 그래서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큰 취지가 이제 투자상생협력으로 인해서 촉진을 위해서 투자 임금 등으로 이제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제하는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현재는 조특법상에 이제 있는 거고 2025년 10월 31일이 이제 기한인 거지. 계속 이거는 계속 될 것 같아. 다만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은 있겠지만